어, 앤서니 윌리엄 지혜를 위한 해독, 글린스 투 힐, 메디컬 메디움. 그래서 밝히지 않은 만성질환의 진짜 원인, 그리고 레시피로 이렇게 보충제까지 연민의 영이 알려준 해독에 관한 연민의 영이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런 것을 밝혔다, 이런 뜻이겠네요. 연민의 영. 클린의 저자 알레한드로 융거를 비롯해서 실버스터, 스텔론, 미란디커, 기네스 펠트로, 조코브치, 또 노박, 윌리엄스, 또 크리스티안 노스로 등 각계각층 인사 53명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지혜를 위한 해독이다. 여기서 포커스 몇 군데를 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흐르니 전체를 봤을 때 이분은 마음으로도 현대의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연치유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자연 물질 중에서 엄청난 그 해독력을 가진 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가 아주 탁월하게 발견한 멜론, 또 샐러리, 이런 주스를 통해서 중금속 해독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는데, 어떤 요즘 제품들 중에서는 바다 해초류,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스피루리나를 어떻게 흡수가 잘 되게 해서 제품, 그것도 영양도 있고 해독에도 아주 탁월한 기능을 하는 그런 해초류가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을 먹을 때 또 방법이 지방이나 단백질과 같이 하지 않도록 해독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결심한 당신의 자유의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자.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갖자. 지금의 고통은 당신 탓이 아님을 알자. 지금의 역경도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엄청난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앤서니 윌리엄 메디컬 미디어 했는데요. 그 서문에서 야생 블루베리 더 없어요? 야생?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참 중금속 없는 스무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찾는 사람 많아도 지금 현대 이 음식 문화가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체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얼마든지 대처 가능한 원인들이다. 4가지 분류는 염증, 또 독소 노출, 신체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실조,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우리 몸이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자기를 고치고 지키느라고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상태를 자각하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통증, 염증, 피로 등등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은 왜 많은 만성 질환들이 다양한 약물 치료나 수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지가 설명이 된다. 근본 원인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몸의 치유력을, 회복력을 돋는 전략적인 변형하는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이 비로소 건강한 길을 찾게 되어진다. 이랬네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자기 돌봄 계획은 의료 처방에서 간과되기 십상이다. 설령 처방에 포함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얼마나 광범위한 접근 또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나의 일상생활에 맞추려면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바로 이 점에서 이 책이 빛을
바란다. 이렇게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몸의 리셋 버튼을 눌러 새로운 생리적인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다시 리셋을 한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강력 추천한다. 라는 추천자들이 많네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자, 파트 1장에서 우리는 해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가응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작물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또 가공식품을 멀리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심지어 신형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사상 유례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준다라는 의미네요. 자, 그 위에서 온 해독법이다. 위에서 온 해독법이다. 자신은 이것은 참 기도 속에서 또 그렇다고 학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런 귀중하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해독법은 위, 어버브에서 온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높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독은 클린싱은 진리이며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은 신이나 조물주 우주 빛을 믿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그저 우주를 떠도는 행성 중에서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에 붙어 산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일 수도 있다. 하여튼 간에 이 책에 나오는 해독 정보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잡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만은 인지하기를 바란다. 원천부터가 다르다. 그랬네요. 이 발견은 대단한 발견이다. 신이 주신 선물, 논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책 자체가 저술되기까지의 핵심을 알게 된 것이 위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숨어 사는 사람들,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믿겠는가? 그 수가 수천 명이 아니라 실은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라면 이들은 그나마도 남은 기력을 겨우 쥐어짜내서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 생필품을 사러 또 마트에 간다. 가벼운 데이트를 위해서 식당이나 영화를 찾는 것도 힘에 붙인다.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 등등등등 잔치에도 기운이 없어서 불참한다. 축하 카드 이런 것도 이제는 참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메디컬 미디엄 시리즈에 소개된 과거 치유 정보를 발견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만큼 몸이 회복되었다. 좋은 치유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진정한 자각, 그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자각하자. 누구나 흔히 쓰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독은 허상인가? 근래 의료계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해독을 하기 때문에 해독을 위한 별다른 이리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의학 전문가는 한술 더 떠서 각종 해독법은 사실 해독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의 좋지 못한 해독법에 대한 반작용에 불과하다. 해독 무용가들이 있다 라는 건데요. 학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이니까요. 간이 과도한 지방을 처리하느라고 지쳐 있으면 심장은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한다. 혈류에 지방이 많이 끼면 산소가 줄어들면서 병원군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게다가 과도해진 지방세포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하거나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뱃살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나이가 되면 독소를 품은 지방 세포는 장기 주변에 쌓이기 시작한다. 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간 기능 저하가 일종의 전염병처럼 이미 퍼져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나이와 함께 늘어난 뱃살의 원인을 오래 지속해온 고지방 식단이 아니라 떨어지는 신진대사율이나 호르몬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문제는 해독이 허상,
또는 신화라고 단언하는 말은 많은 인플루언서나 건강 전문가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진단을 또 이렇게 해서 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들이 정말 해독이 필요하다. 만성질을 안고 사는 삶이 어떨지를 생각해보라. 연민의 정을 갖고 생각해보자. 해독이 허상일까? 라이프 스타일이냐? 라이프 세이버냐? 해독을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해독의 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속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만성질환의 진정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만성질환을 생각하면 얼마나 연민의 정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냐.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그 추종자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한다. 지금 우리는 헬스장의 벽면 거울이나 조깅 트랙의 V 풀밭을 배경으로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는 30대 중반의 몸을 사진으로 남기고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그동안 접해온 모든 건강상식을 뒤늦게 의심하는 사이에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허위 정보를 전파하고 있을 것이다. 적자 생존, 적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은 이른바 힐링 산업의 경쟁도 광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그 광풍을 더욱 부추긴다. 결국은 그래서 상어는 살아남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상어를 낚는 미끼로 전략을 한다. 이렇듯이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 이용을 하다 보면 같이 망한다. 이런 뜻이네요. 이 모든 상황 앞으로도 몇 년 후에 벌어질 현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음식에 대해서 만성화된 건강 문제를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 몇 년씩 겪어본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우리가 겪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으려면 라이프 스타일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빛이 필요하다. 각각의 해독법은 단기적인 조치로 보이겠지만 이 책의 주축들인 369 해독법에 들어가는 그 일간의 노력만으로도 지속적인 보상이 따를 것이다. 해독법은 평생에 걸쳐 필요할 때면 언제나 실천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건강회복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고통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기를 것이다. 그랬네요. 자, 독소가 적은 자가 살아남는다. 독소 문제. 질병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겠다. 태어날 때부터 운 좋게 체내 독소가 적은 사람 덕분에 타고난 체질 자체가 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인생을 살면서 노출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적다. 병치를 안 하는 사람은 독성 중금속에 덜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는지도 모른다. 각한 사람들 중에서 병원비를 옮길 만한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도생이 또 많이 등등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은 선전히 운이 좋아서다. 운 때문에 피했다고 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건강이 변화를 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혼란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다. 누군가 탓이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건강 위협 요소를 알아내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은 이유도 모르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자.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음식 정보들에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음식 정보에는 온갖 음식 전쟁에서 제일 과격하고 목청이 큰 사람은 제일 덜 아픈 사람이다. 단백질의 식물성이 좋으냐,
동물성이 좋으냐, 곡물은 통곡물만 먹느냐, 피하느냐, 과일은 혈당지수가 낮은 것만 먹느냐, 아예 안 먹느냐 따위의 논쟁에서 자기 입장을 밀어붙이고 반대편을 공격하는 것도 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연구 결과를 줄줄이 들이대는데, 그런 연구는 음식 전쟁의 승패에 이해가 걸린 기득권층의 재정 지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병원만 20곳을 다녔는데도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여전히 마병 상태인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 이른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대는 것이다. 과학적인 데이터. 음식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내 편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있다. 균형 잡힌 식단, 골고루 적당히. 균형 잡힌이라는 수식어는 식단이라는 단어 앞에 늘 붙는다. 마치 누구나 따라야 할 대원칙이자 황금률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균형 식사 하는데 여러 열 균형 잡힌 식단을 다르게 정의한다는 것이다. 균형, 똑같이 먹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식단은 마치 어떤 방식이나 규칙에 따라 건강유지에 최적화된 식단처럼 인식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어떤 식단이 균형 잡힌 식단인지를 판단할 근위 있는 기준이 과연 있을까? 다양한 색깔이 다 들어가면 균형 잡힌 식단일까? 야채, 과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면 균형 잡힌 식단일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의 진짜 원인도 모르고 자가면역이라는 큰 범주에서 속한 수백 가지 증상과 증세의 진짜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식단의 균형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간이 왜 병들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의과학 연구로도 명쾌히 밝히지 못했는데, 전문성 용어를 떠나서 대체 누구에게 식단의 균형을 평가할 권한이 있느냐 말이다. 가공식품은 피하고 야채, 견과류, 씨앗을 챙기라는 권고도 사실 추측에 불과하다. 해답은 더더욱 아니다. 식단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권위를 가지고 논하려면 만성질환을 이해하는 게 먼저이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내 몸에서 계란이 필요하니까 당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 음식이 자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식탐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것일 수도 있다. 직관으로 먹는다는 것이 자신의 증상이나 증세의 원인을 잘 알고 먹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들으며 자아가 형성되었다. 먹을 게 늘 부족하거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못 먹어서, 자, 우리 모두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집착을 자연스럽고 동물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잘 잡고 있다. 동물성 또 식물성 이렇게 말하고, 양치정보도 단백질을 상대적으로 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자신은 건강한 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서로가 그렇게 다투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을 예전하든 식물성 단백질을 고집하든 양쪽 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수만 가지 증상과 증세, 질병과 질환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아픈 몸이 낫지 않는 이유, 애초에 병에 걸린 이유가 단백질 결핍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단백질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기존 의학은 자연식물이든 고지방 건강식이든 고단백 건강식이든 어느 한쪽 편도 들어준 적이 없다. 애초에 질병의 원인으로 음식을 지목한 적도 없다. 물론 이형당뇨 같은 질환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기존 의학 대학에서는 음식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고 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의대를 다니는 학생은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들 해독 또는 디톡스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네요.
자, 이런 부분에 답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런 답에 대해서 전종 음식에 대해서 참 어떤 증상을 보이거나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대한 압력을 받고 시달리게 마련이다.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렇다는 거. 이 책에 소개하는 해독법중에서 간호를 시작하는 당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해독법이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특화된 그들은 지금 유행하는 허위 정보가 더 솔깃하거나 지금도 상식처럼 회자되는 골고루 적당히가 더 믿음직스러운 것이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한계치는 다들 다르다. 골고루라는 것은 미네랄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전파를 띠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마저도 아픈 데 대해서 더 깊은 핵심을 파헤치자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일부에서 우리는 해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2장에서 현대인의 전염병 번아웃이 일어난 진짜 이유, 3장에서 각종 독성 물질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4장에서 마이크로 바이옴이 문제일까? 5장에서 간헐적 단식의 진실은 뭘까? 6장에서 주스냐 섬유질이냐 각종 건강 트렌드에 관한 진실을 또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장에서 트러블 메이커 음식이라는 또 방해가 되는 음식에 대해서 정면 정보를 말하겠다. 또 8장에는 이제 2부에 나오는 초급, 중급 또 이런 해독법에 대해서 어떤 정할 것을 정리하고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2부, 3부는 다 읽어보기를 권하고 4부에서 인사이더 해독 지침서 19장 반드시 지켜야 할 해독 수칙 이런 것들 5부에서 영혼을 치유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마지막 6부에서는 질병의 원인과 또 치유법을 알아보기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민의 한마디는 이 책은 당신이 지금껏 접해본 책들과는 전혀 다르다. 당신은 탈절거를 찾은 것이다. 이 탈절거를 찾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본인을 위해서도 있을 것, 가까운 다른 일을 위해서 있을 수 있다. 자, 너무 지금 잘 선택했다는 거지. 자, 그런 면에서 잘 한번 보도록 해보자. 생각합니다.